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수요일 여러분과 기괴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이야기는 되게 오랜만입니다. 딥앱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 다크웹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깊게 해보고자 하는데요. 제목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다크웹에서 실제 발생했던 깊은 사건 내용을 얘기하는 걸 하기 이전에 앞서서 다크웹은 이 정도까지 실제 판매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함께 방송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총 5가지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여러분과 함께 진행했던 내용 바로 딥앱입니다. 국가마다 다른 인터넷 방어막으로 일종의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사이트를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딥앱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즉, 딥앱의 범주가 과거보다는 점점 넓어지고 커지다 보니까 과거의 딥앱에서 뭔가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했던 사람들은 좀 더 어둡고 좀 더 깊고 일반적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특별하게 찾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브라우저들을 제작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다크웹 혹은 다크넷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점점 깊게 심해 같은 곳으로 파고들어왔던 거죠. 여러분과 그동안 딥앱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제가 처음에 진행을 했을 땐 워낙 귀신이 나온다더라, 당신을 쳐다보는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더라, 무조건 틀렸다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좀 루머나 잘못 보면 좀 이상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는 부분이라 이게 어떻게 범죄하고 연관되는지까지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크웹 그리고 다크넷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크웹에는 어떤 사이트들이 존재할까, 그곳에선 무엇을 판매할까가 이 방송의 첫 번째 궁금증이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때는 2018년 10월 1일이었습니다. 미국 백악관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 편지에 받는 사람 이름이 하나 써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백악관은 그 편지 자체를 수령하지 않고 반송 혹은 그걸 따로 관리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극비였는데 말이죠. 모든 물품은, 특히 백악관 내로 들어가는 모든 물품은 검사와 검열을 거치게 되는데, 이 편지에는 무언가 이상한 물질이 좀 들어있던 겁니다. 백악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그런 편지가 도착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국방부 펜타곤이었습니다. 펜타곤에는 2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편지에 굉장히 난잡한 글씨로 써져 있는 손글씨, 그 안에는 어떻게 보면 인덱스 카드 같은 게 하나 들어있었는데, 하나에는 영어로 잭과 미사일 콩이라는 단어가 써있고, 하나에는 그냥 스톡 파우더라고 적혀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는 이분에게 가는 것. 이분은 미국의 국방부 장관 당시입니다. 제임스 매티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해군 작전사령관, 이름 존 리처드슨 장군이십니다. 자, 총 3명에게 이 편지가 갔던 겁니다. 국방부 장관, 그리고 해군 작전사령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물론 펜타곤에도 바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펜타곤 자체에 들어가는 모든 물건은 펜타곤 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별도의 건물, 즉 우편물을 다시 관리하는 건물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도 검열을 할 때 무언가 이상한 물체가 발견된 겁니다. 해서 펜타곤 내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즉시 격리시키고 그에 있는 모든 편지를 펜타곤과 백악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검사시설로 이동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나온 물질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물질은 리신입니다. 리신이란 피마자에서 추출한 천연 독성 물질 리신이라는 독이 들어있는 건데요. 이걸 과량 섭취하게 되면 초창기에는 입이나 목이 조금 타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근데 그게 좀 심해지면 속이 메스껍고 복통 설사, 경련 증상까지 있고 정말 좀 중증까지 가게 되면 이 증상이 일주일 넘게까지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더 뛰어넘는, 너무 과다하게 복용을 하게 되면 복부 및 장에 출혈을 유발하기 시작하고 간과 비장 그리고 콩팥의 기능이 정지가 돼버리며 몸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생체 시스템 자체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 이 물질은 현재는 연구, 즉 허가가 없이는 연구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독성으로도 만드는 건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 등 세계 각지 각 군은 생체화학전에 대비해서 이 물질을 실험을 했던 것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물질이 바로 다크웹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여러분이 보셨던 펜타곤과 더불어 백악관을 공격했던 그 물질의 판매처가 다크웹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샀고 누가 어디로 이동시켰고 이 모든 게 확인이 안 되고 있죠. 모든 거래 시스템은 여러분이 아시는 비트코인으로만 거래가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다크웹에서 파는 독소입니다. 딥웹은 마약 판매 같은 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많이 체포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강한 걸 팔고 있는 공간이죠. 이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물론 실제 구매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본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나왔고 결국 미국까지 공격을 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크웹에서 파는 두 번째 물질입니다. 2017년 11월 일본의 한 경매 사이트 이름 야후오쿠입니다. 이상한 물질이 하나 올라오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물질의 이름은 우라늄입니다. 자, 일본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게 바로 핵물질을 만드는 우라늄이라는 게 판매가 됐던 거죠. 당시 이 부분이 너무 놀래서 식약청 직원이 찾게 되고 이걸 바로 신고해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물질을 전부 압수하게 됩니다. 유리로 된 시험관처럼 생긴 용기에 농축 우라늄을 만들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라늄이라는 물질을 밖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핵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다 보니까 굉장히 특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딥웹에선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크웹에선. 근데 이게 조금 소름 돋는 점은 정말 악의적으로 누군가가 할까? 다크웹에서 판매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건가?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 절대로 개인적으로는 누군가가 할 수 없다. 일반적인 개인이 움직여서 우라늄을 추출해서 팔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마치 개인인 것 같은 사람들이 판매를 하고 있지? 어떻게 만들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터폴도 같이 공조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 그 실체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잠정적인 문제가 세계를 위협하게 만드는 일종의 범죄 조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점까지 드는 상황인 거죠. 분명한 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우라늄에 대해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제재까지 가하는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사이트 내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누군가는 사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크웹에서 판매하는 두 번째 물질, 딥웹과는 정말 다른 물질, 바로 우라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사진을 보여드리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무엇이라고 판단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갑이네?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신 지금 이 물건은 바로 인간의 피부입니다. 즉 인간의 피부 조직을 통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일종의 이런 표현입니다. 물론 제가 만든 표현이 아니라 거기에 적혀있는 표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어 가죽으로 지갑을 만드는 것처럼 인간 가죽으로 만든 지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가격이 생각보다 좀 많이 비싼 편입니다. 물론 판매되는 비트코인 가격상 얘기입니다.
바로 세 번째는 이곳에선 인간의 장기 및 인간의 조직을 판매하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인신매매라고 하는 건 좀 어렵다. 근데 제가 인신매매를 좀 여러 가지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신매매라는 게 예를 들자면 자발적인 인신매매가 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뭔가 불법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자신의 장기를 판매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을 그냥 갑자기 납치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을 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걸 사는 사람도 위험하고 받는 사람도 위험하고 수수하는 사람도 위험하고,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즉, 인간의 장기 자체를 불법적인 시술로 누군가에게 준다는 건 좀 위험하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거에 대한 근거는 여러 가지로 확인이 됩니다. 물론 다크웹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합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장기 이식과 관련된 부분은 구체적인 지식과 교육이 필요하다. 이식 외과 의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즉 이식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많은 경우에 장기 이식에는 사람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의사가 필요하다. 간호사 또는 의사의 경우에는 심장 이식과 같은 어려운 장기 이식의 수행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지가 않다. 즉 한두 명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게 아닌 거죠. 사람들은 높은 수요와 낮은 공급으로 인해 장기 이식에 돈을 많이 지불하게 된다. 즉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헐리우드 같은 데서 보는 지하실 같은 곳, 어떻게 보면 위생적으로 좋지 않은 공간에서 발생되는 건 불가능하다. 또한 합법적으로, 예를 들면 뇌사자, 장기 기증자 같은 경우,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인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위험한 방식을 따를 필요가 없다. 자, 장기에 대한 부분을 이식 용도로 판매하는 건 그래서 사실 이 내용에서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신매매가 좀 다른 경우입니다. 다크웹에서 표현하는 인신매매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람 자체를 노예로 파는 겁니다. 그 자체에 대한 걸 인신매매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인간의 피부 조직, 인간의 손. 어떻게 보면 장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조금 한 사람이 하나만 갖고 있어도 살 수 있는 것, 이런 게 아니라 꼭 있어야 되는 것, 이런 부분을 파는 것, 이런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인신매매가 이런 진짜 실질적으로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이런 보시는 바와 같이 식욕과 제품 용도로 판매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크웹에서 얘기하는 인신매매의 종류입니다. 자, 가격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건 지금 현재 장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로 간이었는데요. 이 간 자체도 적혀있는 내용에 따르면입니다. 일반적인 환자의 간, 신원이 정확한 사람의 간, 이런 정도로 표현하고 있으며 가장 낮은 가격부터 가장 높은 가격까지인데, 가장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면 약 5만 달러 정도, 비트코인으로 환산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씩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피부 조직으로 만든 이런 물건, 인간의 치아로 만든, 인간의 뼈로 만든 이런 물건들이 하나씩 판매가 되죠. 이게 바로 다크웹에서 판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어서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피입니다. 다크웹은 딥웹과 다릅니다. 피를 판매합니다. 즉 정확히 표현하면 사람에 대해서 장기 이식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 몸에서 도움이 되고 돈이 된다라고 판단하는 게 피였던 거죠.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가능하다면 전제조건이겠지만 이런 장기를 팔거나 이런 가죽을 판매한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가장 메리트가 있는 건 피입니다. 장기를 사고 판다는 건 너무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피는 그거보다 쉬웠던 거죠. 대부분 범죄 조직들은 병원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들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자면 총상 같은 걸 입게 되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게 돼 있거든요. 해서 피가 필요할 경우에는 전부 다크웹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실제 이건 좀 많이 판매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1파인트의 혈액당
미국 달러로 따지면 337달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에 보면 당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피를 구매하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어느 곳으로 피를 갖다 주세요 한다고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어디로 와서 받아랍니다. 근데 그 위치가 대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병원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피를 보관하는 건 다른 장기보다는 그렇게 번거롭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게 바로 다크웹에서 판매하는 네 번째, 바로 피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네 가지씩을 얘기했는데요. 두 가지를 묶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얘기한 두 가지는 디벳보다 더 깊게 들어간 실제 독소를 판매한다. 그것도 연구를 해야 팔 수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라늄을 판매한다. 연구하지 않으면 구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장기 이식과 관련된 부분과 피와 관련된 부분. 이 네 가지를 가만히 보게 되면 디벳과 다르게 다크웹은 일반적인 개인이 움직인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사실 디벳은 뭐 총을 팔아요. 뭐 마약집에서 마약 팔아요.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소화성 이런 걸 따르는 사람들, 이런 걸 만들어서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사람들, 대부분 개인적인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다크웹은 개인이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크웹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섯 번째 물건입니다. 근데 이 물건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받아들이는 문화가 조금 다릅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이들의 영혼입니다. 이 물품은 원래는 하나의 전통의 문화입니다. 태국에서는 유산되거나 유산된 아이들의 영혼을 한 물건에다가 어떻게 보면 가둬놓는 것, 일종의 주술사 같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런 물건들을 집에 보관을 하고 어떻게 보면 영혼을 기려주거나 이런 행동을 했던 거죠. 근데 이걸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외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크웹에 있는 부분에서는 홍보 자체를 약간 좀 자극적으로 하는데, 이걸 네가 갖고 있으면 너의 미래가 더 좋게 바뀔 거야. 일종의 미신입니다. 아니 뭐 그러면 태국에서 만들어진 문화를 뭐 외국에서 사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을 거잖아 라고 판단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생각보다 꽤 많이 판매가 됩니다. 나중엔 이 부분에 대해 물건을 인식을 못하는 거죠. 이게 진짜라고? 너희 그냥 가짜로 파는 걸 수도 있잖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증명을 하나씩 하는 겁니다. 실제 유산된 경우, 유산된 사람의 모습, 유산돼서 어떤 상황이었다. 혹자들은 이게 일부러 유산시킨 것까지 해서 그 피를 입힌 뒤에 판매하는 것도 있다. 그런 경우는 가격이 더 높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물건들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크웹에 관련된 5가지 충격적인 물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좀 있습니다. 분명 디벳과 느낌이 되게 다릅니다. 개인이 움직였다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그렇다고 집단이 움직였다고 보기에는 좀 보여지지 않는 형태, 그리고 디벳과는 다르게 좀 더 많이 자극적인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다크웹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세계 각국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예시도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가장 최근에 발생된 내용이었죠. 여러분과 다크웹에 대한 첫 번째 컨텐츠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후부터 다크웹 컨텐츠는 실제 사건과 엮여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궁금합니다. 다크웹은 정말 누가 있는 공간일까요?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